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이제 떠나야겠어요. 떠나지 마라. 신하를 한 명 둔 게 크게 자랑스러웠던 왕이 대답했다. 너를 장관으로 임명하노라. 무슨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노라.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를 노릇이다. 나는 아직 내 왕국을 돌아보지 못했다. 짐은 매우 늙었는데 여기에는 마차를 둘 만한 공간도 없다. 그렇다고 걸어다니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다. 아, 제가 이미 다 봤어요. 몸을 숙여 다시 한번 별의 저쪽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도 없는걸요?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내가 너 자신을 훌륭하게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는 어디서든지 저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어험.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밤이면 소리가 들린다. 너는 그 쥐에게 때때로 사형 명령을 내려라. 그렇게 하면 쥐의 목숨은 너의 심판에 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매번 특사를 내려 쥐를 사면해줘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싫어요. 이제는 정말 가봐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이행되시길 바란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이를테면 1분 안에 이 별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돼요.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것 같아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고는 왕의 별을 떠났다. 짐이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는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를 숭배할 사람이 오는구나. 허영쟁이는 멀리서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왜냐하면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자신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참 이상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모자는 답례를 하기 위한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답례를 하기 위한 모자지. 하지만 불행히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허영쟁이가 대답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손뼉을 마주대고 쳐봐. 허영쟁이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마주대고 쳤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모자를 올리면서 점잖게 대답했다. 답례했다. 왕의 별보다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뼉을 마주대고 쳤다. 허영쟁이는 다시 모자를 올리면서 답례했다. 5분쯤 되풀이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그 재미없는 놀이에 실증이 났다.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지만 허영쟁이는 듣지 못했다. 허영쟁이는 칭찬만을 듣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고 있지? 허영쟁이가 물었다. 찬미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찬미하다는 내가 이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멋지게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줘. 나를 찬미해달라고. 나는 아저씨를 찬미해요. 하지만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한 게 틀림없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아주 짧은 방문이었지만 어린 왕자는 이 방문 때문에 몹시 우울해졌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물었다. 술꾼은 빈 술병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찬 술병 무더기 가운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지. 술꾼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벌써 술꾼이 불쌍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창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술꾼이 고개를 떨구며 마음을 털어놓았다. 뭐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술꾼을 돕고 싶은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술 마시는 게 창피해.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당황스러워진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게 틀림없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그 사업가는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사업가에게 말했다.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담뱃불을 다시 붙일 시간이 없어.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하나. 다 합치면 5억 162만 2731이군. 5억 뭐라고요? 뭐야,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잊어버렸잖아.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고 5억 100 뭐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 한 질문이라면 단 한 번도 그냥 넘겨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별에서 54년 살아온 이래로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은 딱 3번 있었어. 첫 번째는 22년간 어딘가에서 날아온 풍뎅이 한 마리 때문이었는데 그놈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똑같은 계산에서 4번이나 실수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신경통 때문이었어. 운동이 부족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어슬렁거릴 시간이 없다고.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내가 뭐라고 했지? 5억. 뭐가 100만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글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가끔 하늘에서 보는 수백만 개의 작은 것들 말이다. 파리 말인가요? 아니, 반짝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천만에 게으름뱅이들을 멍청하게 공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말이야.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공상에 빠질 시간이 없어. 아, 별들이요? 그래, 그거야. 바로 별들이야. 그럼 아저씨는 5억 개의 별들로 무얼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정확하거든. 그래서 아저씨는 그 별들로 무얼 하는데요? 내가 뭘 하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소유하는 거지. 아저씨가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이전에 만난 왕은 별을 소유하지 않아. 다스리는 거지. 둘은 아주 다르다고. 그럼 아저씨가 별을 소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요? 부자가 되게 해주지. 그럼 부자라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다른 별을 찾으면 그 별을 살 수 있지. 이 사람도 솔꾼과 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네.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또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소유할 수 있어요? 별들이 누구의 것이지? 사업가는 얼굴이 구겨진 채로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모르겠어요. 그 어느 누구의 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말이야. 그것들을 소유할 생각을 가장 처음 한 사람이 나니까. 그걸로 괜찮나요? 물론이지. 만약 내가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너의 것이야. 만약 내가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을 발견하면 그 섬도 너의 것이야. 만약 내가 어떤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되면 너는 그것에 대한 특허를 내야만 해. 그럼 그 생각은 너의 것이 돼. 따라서 별들은 내 소유야.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그건 맞아요. 그럼 아저씨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하나요? 어린 왕자가 되물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그것들을 관리해. 별들을 세고 또 세지.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아직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했다. 나는 말이에요. 목도리가 하나 있는데 항상 목에 두르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꽃도 한 송이 있는데 꽃을 꺾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 없잖아요. 꺾을 수는 없지만 은행에 맡겨둘 수는 있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종이에 별들의 수를 적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근다는 뜻이야. 그게 다예요? 그럼 끝이지. 재미있네. 꽤 시적이잖아.
하지만 그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꽃 한 송이를 갖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가 있는데 매일 청소해줘요. 왜냐면 꺼진 화산도 청소해주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내가 꽃이나 화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익하지 않잖아요. 사업가는 입을 열었지만 대답할 만한 말을 찾지 못했다. 어른들은 정말 특이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5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지금까지 가보았던 별 중에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고 끄는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이 행성에서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사업가보단 덜 어리석은 사람이지.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로등을 켜면 별 하나를 반짝이게 하거나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과 같을 거야. 그가 가로등을 끄면 그건 별이나 꽃을 잠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참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일이고. 어린 왕자가 별에 다다랐을 때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니까. 안녕.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아니, 왜 불을 또 켰나요? 명령이니까. 그가 대답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붉은 바둑 판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하는 일은 참 고달픈 일이야. 예전에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다시 켰지.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저녁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 그럼 그 후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아니,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바로 그게 문제야. 해마다 이 별은 점점 더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1분에 한 바퀴씩 도느라고 1초도 쉴 수가 없어. 1분마다 불을 켜고 끈다고. 그거 참 재밌네요. 이 별에서는 하루가 1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혀 재밌지 않아.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어.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 지났거든. 그럼 30일이야.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불 켜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토록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불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어린 왕자 자신도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해지는 것을 보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기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나야 항상 쉬고 싶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명령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름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아서 3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조금만 천천히 걷기만 하면 항상 해를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어지면 그때 걸으면 돼요. 그럼 해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질 거예요. 그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데? 내가 살면서 좋아하는 것은 바로 잠을 자는 거야. 불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거 유감이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거 유감이야. 잘 잤니?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다시 껐다. 이 사람은 왕이나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와 같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겠지? 하지만 나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전념하기 때문일 거야. 더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섭섭한 한숨을 쉬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별은 너무나 작아. 하지만 저 사람의 별은 너무나 작아. 나까지 있을 자리는 없어. 어린 왕자가 스스로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어린 왕자가 이 축복받은 별을 떠나기 아쉬워한 것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6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이 별에는 거대한 책을 쓴
쓰는 한 나이든 신사가 살고 있었다. 어라, 탐험가 한 명이 오는군. 어린 왕자를 알아차린 신사가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에 위에 앉아 조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얼마나 긴 여행을 했는지. 넌 어디서 왔니? 나이든 신사가 물었다. 이 큰 책은 뭐예요? 이걸로 뭘 하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나이든 신사가 대답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지리학자란 바다가 어디 있는지, 강이나 도시, 사막 어디에 있는지,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지. 그거 참 재밌는데요?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말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는 그토록 멋진 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정말 멋있어요. 태양도 있나요? 그건 알 수 없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그건 알 수 없어. 그런 도시와 강,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어. 지리학자는 똑같이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럼 틀림없지.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야. 나는 탐험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도시와 강, 산, 바다, 태양, 사막의 수를 세는 것은 지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서 한가롭게 돌아다닐 시간이 없거든. 지리학자는 자신의 사무실을 떠나지 않아. 대신 사무실에서 탐험가들을 만나지. 탐험가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탐험가들의 기억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하라고 시키지. 왜요? 어떤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체계에 큰 재앙이 닥치기 때문이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지. 왜 그렇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잔뜩 취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두 개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지리학자는 두 개가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나쁜 탐험가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탐험가의 품행이 좋은 것 같으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지. 가서 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번거로워.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만약 탐험가가 거대한 산을 발견한 거라면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말했다. 그러고 보니 너도 멀리서 왔잖아. 너는 탐험가야. 나에게 내가 살았던 별을 좀 설명해줘. 그러고는 지리학자는 기록장을 펼치면서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가 말한 것을 일단 연필로 적고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잉크로 다시 적는 것이었다. 그래, 내가 살았던 별은 어느 별이지? 지리학자가 물었다. 아, 내 별에는 그다지 흥미로운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 3개가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1개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한 송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니 왜요? 꽃이 얼마나 예쁜데요. 왜냐하면 꽃은 덧없는 거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야. 유행을 따르는 법이 없지.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 또 대양에 물이 마르는 일도 아주 드물단다. 이렇게 우리 지리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기록해. 하지만 사화산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막았다.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져있던 살아있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산이지. 산은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살아오면서 한 번 던진 질문은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야. 라는 뜻이야. 내 꽃이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나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는 것이야. 그리고 세상과 맞서기 위해 갖고 있는 것이라곤 네 개의 가시뿐이야. 그런데 나는 내 별에 꽃을 혼자 버려두고 왔어. 라고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되찾았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라는 별로 가봐. 평판이 아주 좋은 별이거든.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7번째 별은 그리하여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런 흔한 별이 아니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왕도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그러니까 대략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의 대륙을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을 켜는 부대가 필요했다고 하면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떨어져서 이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장관이었다. 이 부대의 움직임은 오페라 발레단의 움직임과 비슷할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 가로등을 켜는 사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불 켜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로등을 켜놓고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 가로등 켜는 사람이 춤추며 등장한다. 그들 역시 무대 뒤로 몸을 감추면 이제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오른다.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순서대로 등장한다. 그들이 자신의 차례를 놓치는 법은 없었다.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고 끄는 북극의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의 가로등 켜는 사람만이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딱 2번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센스 있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의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나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주 솔직하지는 않았다. 지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아주 작다. 만약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라도 하듯 바짝 붙어선다면 기껏해야 가로 세로 20마일 되는 광장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에게 계산 좀 해보라고 할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숫자를 정말 좋아하니까. 계산하는 일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을 잘못 찾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때 달과 같은 빛깔의 고리같이 생긴 무언가가 모래 속에서 꿈틀대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작정 말을 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내가 어느 별에 도착한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의 아프리카라는 곳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런데 지구에는 아무도 없어?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살지 않지. 지구는 아주 크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누구든 언제든지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별들이 반짝거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내 별을 한번 봐. 우리 바로 위에 떠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뭘 하려고 왔니? 뱀이 물었다. 내 별에 있는 어떤 꽃이랑 문제가 있었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뱀이 말했다. 그러고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마침내 다시 입을 연 쪽은 어린 왕자였다. 사막은 좀 외로운 곳이구나.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봤다. 넌 아주 재밌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늘고. 어린 왕자가 결국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다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발도 없고 너는 여행도 못하잖아. 나는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마치 금발치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았다. 내가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돼. 하지만 너는 순수하고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치근해 보이네. 너처럼 연약한 아이가 돌멩이 투성이의 지구에 있으니 언젠가 내가 살던 별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할 수 있어. 응, 잘 알았어. 그런데 왜 너는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나는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둘은 다시 말이 없어졌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만난 것은 한 송이 꽃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꽃은 언젠가 상인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람들? 있기는 있어. 6, 7명쯤.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바람에 따라 돌아다니거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곤란한 일을 많이 겪어.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어린 왕자는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어린 왕자가 알고 있는 산은 고작 자신의 무릎까지 오는 3개의 화산뿐이었다. 불이 꺼진 화산을 의자상에 앉기도 했었다. 이렇게 높은 산이라면 이 별 전체와 사람들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늘처럼 뾰족한 바위산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혹시나 싶어 말을 해보았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너희들은 누구.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이걸 참 이상하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온통 메마르고 뾰족하고 소금뿐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부족해. 내가 한 말만 되풀이하잖아. 내가 살던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 한참 동안 모래와 바위 눈 위를 걷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어떤 길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있기 때문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린 왕자가 찾은 것은 장미꽃이 잔뜩 핀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도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꽃들이 별에 두고 온 자신의 꽃을 닮았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깜짝 놀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들은 장미야. 장미들이 대답했다. 뭐라고? 어린 왕자는 자신이 너무나 불행해진 것 같았다. 그의 꽃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같은 꽃이 1000송이나, 그것도 한 정원에 있다니. 꽃이 이 광경을 보면 분명 몹시 화낼 거야.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심하게 기침하거나 죽는 척까지 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꽃을 돌봐주는 척을 해야 할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게 무안을 주려고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꽃은 그저 평범한 장미꽃이었어. 그 꽃 그리고 내 무릎까지 오는 3개의 화산. 게다가 하나는 완전히 꺼졌지. 이것들로는 대단한 왕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야.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와서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너무 슬프거든. 나는 너와 놀아줄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하던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을 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뭘 찾고 있니? 여우가 말했다. 사람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고 사냥을 해. 정말 성가시다고. 사람들은 닭도 길러. 그들의 유일한 흥미거리지. 혹시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나는 내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사람들이 너무 잊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너는 아직 나에게 다른 수만 명의 아이들과 똑같은 작은 아이일 뿐이야.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나도 너에게는 다른 수만 마리의 여우들과 똑같은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돼. 너는 나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가능한 일이지. 지구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 그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해하는 듯 했다.